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크롬 함유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크롬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크롬이 있을까요? 삼가 크롬과 육가 크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자연수에 존재하는 총 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크롬은 삼가 크롬일까요? 육가 크롬일까요? 그렇죠. 삼가크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총크롬이라고 해서 자연수에 존재하고 있는 크롬입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주로 폐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크롬은 육가크롬으로서 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자, 그리고 크롬이라는 물질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강법을 이용해서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자, 따라서 삼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수산화물을 주입을 해서 침전을 시키면 되는데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침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환원제를 이용을 해서 삼가크롬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삼가크롬으로 전환된 물질에 수산화물을 주입을 시켜서 침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침전을 시키든 아니면 환원을 시키든 약품을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품이 가장 반응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pH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pH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성이 있는 육가크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가크롬은 총크롬이라고 해서 독성이 없어요. 반면에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독성 있는 육가크롬을 독성이 없는 삼가크롬으로 pH 2에서 4에서 환원시키고, 그래서 2에서 4에서 환원을 시켰을 때 환원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2에서 4에서 환원시킨다고 해서 그냥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환원제를 pH 2에서 4로 맞춘 다음에 환원제를 주입을 해서 환원을 시켜요. 그러면 몇 가크롬이 나오는 거죠? 삼가크롬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삼가크롬에 다시 pH를 8에서 8.5로 만들어서 수산화물을 주입해서 침전을 시켜서 우리가 제거를 시키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침전을 시켰을 때 pH 범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8.0에서 8.5 범위라는 것은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잘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육가크롬은 삼가크롬으로 환원한 후에 알카리를 주입해서 수산화물로 침전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가 뭐냐면, 자, 크롬 3가라는 것은 처음에는 얼마짜리였죠? 크롬 6가짜리였어요. 3가는 그대로 지금 반응식처럼, 6가 같은 경우에서는 환원제를 주입을 해서 3가크롬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수산화물을 주입을 해요. 왜 그러냐면 크롬이 3가잖아요. 그래서 OH가 마이너스 1가짜리. 그래서 3개를 주입을 하게 되면 CrOH3라고 하는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죠. 자, 이럴 때 이 적정 반응식이 일어났을 때 적정 pH가 얼마냐면 적정 pH가 8.0에서 8.5의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pH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계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상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pH를 2에서 4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pH를 2에서 4로 조절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시약이 뭐냐면 황산을 주입을 합니다. 황산을 주입해서 pH 2에서 4를 만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환원제를 주입을 합니다. 환원제를 주입을 하는데 어떤 환원제를 주입을 하느냐면 NaHSO3라는 환원제를 주입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CR3 플러스, 다시 말해서 삼가크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삼가크롬으로 만들어지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청록색이 되거든요. 자, 이때 수산화물, NaOH라는 수산화물을 주입을 해서 pH 8.0에서 8.5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크롬과 여기 나와 있는 NaOH에 OH가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수산화 크롬이 형성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수산화 크롬이 형성됐을 때 무겁기 때문에 침전이 돼요. 그래서 침전물로 형성을 하고 다른 물질들은 중성염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를 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을 크롬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육가 크롬을 처리했을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원제입니다. 환원제. 그래서 환원제를 사용을 해서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환원제가 있느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환원제는 S가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화합물은 환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SO2, 그리고 Na2SO3, FeSO4, NaHSO3. 그래서 전부 다 S가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S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내용을 조금씩 화합물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O2, Na2SO3, FeSO4, NaHSO3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원제. 자, 예제 2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원 처리 공법으로 크롬 함유 배수를 수산화물 침전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침전을 위한 적정 pH 범위는 얼마인가? 산과 크롬을 수산화물과 결합을 시켜서 수산화 크롬으로 우리가 침전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침전을 위한 적정한 pH 범위라고 그랬어요. 침전을 위한 적정한 pH 범위. 그러면 침전을 시키기 위한 pH 범위, 가장 적정한 pH 범위가 얼마라고 그랬죠? 8.0에서 8.5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8.0에서 8.5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정답은 답번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문제 25번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안에서도 계산을 해봤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폐액 중에 크롬산을 정량했을 때 유가 크롬으로 1000mg/L였다. 이 폐액을 환원 침전법으로 처리할 경우 폐액 20m의 삼성을 환원할 때 필요한 아황산 나트륨의 이론적인 양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크롬의 원자량은 52, 아황산 나트륨의 분자량은 126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크롬을 처리했을 때는 반응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반응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주어지는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B를 놓는 값만 찾으시면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대상 물질이 뭐냐면 크롬입니다. 크롬 1000mg/L를 처리를 하라고 해요. 그죠? 자, 그리고 크롬을 처리했을 때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처리하죠? 아황산 나트륨을 이용을 해요. 따라서 크롬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황산 나트륨의 양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합물에서 크롬이 보시면 이게 크롬이죠.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크롬은 유가 크롬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크롬이 유가 크롬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B를 놨을 때 이 크롬 유가 크롬. 그래서 2개짜리예요. 자, 그리고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Na2SO3가 아황산 나트륨이에요. 환원제입니다. 환원제. 그죠? 자, 따라서 3Na2SO3를 이제 B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크롬의 원자량이 50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2 곱하기 52g일 때 Na2SO3의 분자량은 12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 곱하기 126g.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크롬 1000mg/L를 kg/m의 삼성으로 고쳐야 되죠. 그러면 mg/L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준다고 그랬죠? 곱하기 10의 3승을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1000kg/m의 삼성은 1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1kg/m의 삼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배수량이겠죠? 20m의 삼성. 따라서 계산된 값에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여러분들 x라는 값이 72.69kg이 계산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mg/L라는 단위를 kg/m의 삼성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 곱하기 52는 g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3 곱하기 126을 g으로 나타냈어요. 아래쪽에는 kg으로 표시했는데, 그럼 여기도 kg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질문을 하겠죠. kg으로 표시해도 돼요. 왜? 여기서 kg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g으로 표시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대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단위를 쓰더라도 약분이 돼버려요. 약분이 되니까 g으로 항상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주어지는 값은 동일한 단위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으셔도 돼요. kg으로 계산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수원 함유 폐수 처리법입니다.
자, 수원 함유 폐수 처리에서는 우리가 수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기수원이 있고 유기수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무기수원계 함유 폐수 처리 방법이 처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기와 무기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게 되면, 무기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말감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황화물 침전법이 있고 이온교환법이 있고 hợp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수원 함유 폐수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팁에서 암기법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암기법에 보면 수원아 황화강에 이온 좀 붙여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원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얘들은 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라고 있어요. 아라는 것은 아말감법입니다. 그리고 황화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화물 침전법이에요. 그리고 이온이 들어가죠. 이온교환법입니다. 그리고 붙여라 이렇게 붙는 거 뭐예요? hợp착이죠. 그래서 hợp착법. 따라서 아말감법, 황화물 침전법, 이온교환법, hợp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 수원화 황화강에 이온 좀 붙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또는 맞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유기수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수원을 보시게 되면 유기수원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유기수원, 무기수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유기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산화분해법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 방법을 여러분들 테스트를 했을 때 무기수원의 처리 방법이 많으니까 무기수원의 처리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암기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유기수원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수원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유기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또는 무기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뭐예요? 산화분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분해법은 유기수원을 분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무기수원계 화합물을 함유한 폐수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황화물 침전법, 나번의 활성탄 hợp착법, 다번의 산화분해법, 라번의 이온교환법. 자, 여러분들 무기수원은 어떻게 외웠죠? 수원아, 황화강에 이온 좀 붙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원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문제에서 아말감법이 있는지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황화강 나오나요? 황화강? 자, 황화강에 뭐를 붙이죠? 이온을 붙여야 돼요. 이온을 붙여라. 그러면 무기수원. 그럼 남는 한 개가 뭐가 되는 거죠? 정답이 되면서 산화분해법 같은 경우에서는 유기수원계 화합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번에 납함유 폐수 처리 방법. 납도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비해서 비중이 4배 정도 돼요. 보통 4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금속이거든요. 그럼 무겁다는 거죠.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침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물 침전법이나 황화물 침전법이에요. 왜 수산화물 침전이나 황화물 침전법을 쓰느냐면 납 같은 경우에서는 PB2 플러스 이온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산화물 침전법이라고 하면 납에서 OH-를 2개를 집어넣어줘요. OH-를 2개를 집어넣어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PB, OH2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우니까 침전이 되겠죠? 자, 반면에 황화물 침전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황화물 침전법은 S가 E-져요. 그러면 1대1로 반응하겠죠? 그래서 PbS라는 황화납을 형성시켜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불소 함유 폐수 처리 방법이에요. 자, 불소 함유 폐수 처리 방법도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 자, 먼저 보시면 응집 제거법이 있어요. 그리고 활성 알루미나법,
그리고 골탄법, 그리고 전해법. 전해법을 다른 말로 전기분해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기분해법을 줄여서 전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암기법을 보시면 불고기가 응집되어 할미가 골랐다고 전해줘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불고기에서 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불소예요. 불소.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응집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집제거법입니다. 그리고 할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미라는 것은 활성 알루미나입니다. 골랐다고 골이 골탄법이에요. 그리고 전해줘 이렇게 나와 있죠. 전해법 또는 전기분해법. 어때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암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암기법을 또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런데 특별하게 내용보다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암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게 되면 가디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디뮴 함유 폐수 처리 방법. 가디뮴은 CD죠, CD. 자, 부상법이나 여과법, 침전법. 그리고 침전법은 수산화물 침전법이 있고 광화물 침전법이 있고 탄산염 침전법이 있어요. 그래서 침전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온교환법, hợp 착법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암기법을 나타냈을 때는 카 부여에 침전된 수황탄에 이온 좀 붙여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자, 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가디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부여, 부상법, 여과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침전대, 침전법. 자, 침전법은 갈로에서 수황탄 이렇게 나와 있죠. 수황탄 이렇게. 그래서 수황탄. 그리고 이온 좀 붙여라 돼 있어요. 이온은 이온교환법. 자, 붙이는 게 뭐예요? 달라붙는 거, hợp착. 그래서 hợp착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디뮴 함유 폐수 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카부여에 침전된 수황탄에 이온 좀 붙여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에서 간단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7번에 보시게 되면 가디뮴 함유 폐수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수산화물 침전법, 황화물 침전법, 그리고 질화물 침전법, 그리고 이온교환법이 있어요. 일단 침전법이 3개 있어요. 그럼 침전법은 수황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수황탄 탄이 없어요. 바로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온교환법. 이온교환법은 있죠? 이온교환법. 그래서 정답은 다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하수 혹은 저수지물에 있는 망간과 철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망간이나 철 같은 경우에서는 무기물이죠. 자, 먼저 망간, Mn이 망간입니다. 망간을 코팅한 녹사 메디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또는 과망간선염을 주입해서 제거하고 폭기로 제거하고, 그래서 약품을 주입을 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공기를 주입을 해서 제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소 함유 폐수 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칼슘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바륨 등의 수산화물에 공춤을 시켜요.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OH-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산화물에 공침을 시켜서 처리하는 물질은 무거운 중금속 물질. 그래서 무거운 물질을 중금속 외에도 무거운 물질은 수산화물과 침전시켜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철의 수산화물인 철이 3가와 2가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이 3가라고 하면 OH-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FeOH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물인 FeOH3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철 같은 경우에서는 응집제로 작용하죠. 그래서 FeOH3의 플럭에 합착이 된다고 그랬어요. 입자 덩어리가 플럭이잖아요. 그래서 플럭에 합착을 시켜서 공침이라는 것은 침전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서는 응집제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콜로이드성 물질들을 많이 합착을 해서 큰 덩어리로 침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를 보시면 비소함유 폐수 처리 방법으로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갑은 아말감법, 나번에 황화물 침전법, 다번에 수산물 공침법, 알칼리 염소법.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내용상에서도 비소를 처리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소, 칼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바륨 이런 물질들은 주로 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수산화물 OH-를 이용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죠. 따라서 OH-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산화물 공침법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수산화물 공침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유기인 함유 폐수 처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유기인 화합물은 산성이나 중성에서 안정하며 물의 난용성이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성이나 중성에서 상당히 안정해요. 안정한다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난용성이라는 것은 아예 안 녹는 건 아니죠. 전혀 안 녹는 것은 불용성. 난용성 정도는 한 10% 이내로 녹는 것을 난용성이라고 그래요. 거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이라는 것은 아주 잘 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기인 화합물이 폐수에 함유된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현탁 입자로 존재한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칼리로 가수분해되고 그리고 응집 침전 또는 부상으로 전처리한 후에 활성탄 흡착으로 미량의 잔류물질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로 우리가 가수분해된다는 소리는 알칼리성 물질을 주입을 하면 물과 화합물이 배출이 되고, 자, 그리고 응집 또는 부상으로 전처리를 하는데 활성탄이라는 물질이 뭐예요? 흡착제죠. 그래서 활성탄이라는 흡착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잔류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그 물질이 유기인 함유 폐수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온 교환 선택성의 크기예요. 그래서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 음이온 교환 수지에서 음이온의 선택성의 순서, 양이온 교환 수지에서 양이온의 선택성의 순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음이온부터 보시게 되면 음이온의 교환 수지에서 음이온의 선택 순서에 보시게 되면 SO4 황산이온이죠. I- 요드, NO3 질산이온, 그리고 크롬 O4 그리고 브롬 Cl 그리고 OH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4개 정도, 4개나 5개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SO4 에서 S, I- I, NO3 N, 그리고 크롬, 브롬.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느냐 하면 SIN을 싱크크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싱크크롬이라는 게 SIN, 크롬, 그리고 싱크브롬, 이렇게 하면 5개 정도의 순서를 외우니까 우리가 무조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음이온 교환 수지에서 음이온의 선택성의 순서는 싱크브롬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고 양이온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보통 음이온 교환 수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음이온의 선택성의 순서가 선택성의 순서가 옳게 배열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싱크브롬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싱크브롬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싱크브롬이니까 S, 전부 다 S입니다. 그리고 I, 전부 다 I네요. 그럼 N이 나와야 되겠죠. N. 자, 그러면 가번과 다번은 정답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크롬이 나와야 됩니다. 자, 크롬이 나왔어요. 크롬.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브롬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순서를 다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싱크브롬 정도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답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교환 수지에서 양이온의 선택성의 순서입니다. BA2+가 바륨이죠. 그리고 PB2+가 납, SR2+가 스트론듐,
그리고 CA 플러스가 칼슘, Na 플러스가 니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가 물질들이죠. 자, 따라서 양이온 이가 물질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때는 바나스 칼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라는 것은 바륨을 뜻합니다. 바륨. BA. 그리고 낫이라는 것은 납을 뜻합니다. 납. 그리고 쓰라는 것은 스트론튬을 뜻해요. 그리고 칼슘은 CA.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은 바나스 칼슘. 여기서 바는 바륨, 낫은 납, 그리고 쓰는 스트론튬, 칼슘은 말 그대로 칼슘.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예제 30번에 보면 일반적인 양이온 교환 물질에 있어서 일반적인 양이온에 대한 선택성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바나스 칼슘 이렇게. 그러면은 바륨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바륨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나스 칼슘이니까 납이 나와야 되겠죠? 자, 납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바나스 스트론튬이 나와야 됩니다. 자, 스트론튬. 그러면은 나번과 다번은 정답에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바나스 칼슘 이랬으니까 가번이 칼슘이 나왔어요. 라번은 칼슘이 아니죠. 정답이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 내용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라기보다는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의 교환 수지의 선택성의 순서는 순서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법을 통해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